결혼 17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니,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각자 생활을 존중하면서 우리 부부만의 삶을 살자고 약속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지요. 요즘 들어 가끔 현타가 오는 일이 자주 생겨요. 인선 씨, 골프 가나 봐. 어디 뭐 여행 가시나 봐요? 우리 꼬맹이들이 캠핑 노래를 불러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끌려 나왔네. 저 꼬맹이들 힘드시겠네요. 아이 뭐 이런 게 다 사는 재미 아니겠어. 심심할 틈이 없어. 그나저나 둘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이제 좀 지겹지 않아? 지겹긴요. 저희도 이게 사는 재미입니다. 참. 아이고 저 안 늦었어. 늦둥이라도 하나 낳아봐. 나중에 더 나이 들면은 그거 서럽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었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식 커가는 거 보는 그 기쁨이란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아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겠대. 이놈이 이거 참. 뭐 집도 차도 뭐 내 돈으로 사면 되지요 뭐. 여보 뭐해? 그냥 얼른 타. 알았어. 뭐 캠핑이나 뭐 잘 다녀오시오. 뭘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 자기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한 개를 듣고 그냥 흘려. 뭐 그렇게 다 대답을 해. 알았어, 그러고 있어. 근데 나 있잖아. 오늘 의상이 영 마음에 안 드네. 자기야 나 그 골프웨어 신상 나왔던데 그거 하나 살까 봐. 지금도 예쁜데 뭘 또 사? 그냥 입어 그거. 아니 이번에 그 손예진 그 광고하는 거 그거 이쁘더만 나 그거 하나 사고 싶은데. 손예진 당연히 이쁘지, 연예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들었어, 다 들었어. 뭐 그래, 뭐 우리가 모은 돈도 있으니까 사 뭐. 근데 그 옷장에 빈자리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야 제대로 얘기해. 말해준 뼈가 있네. 오늘 자기 왜 그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즐기고만 살아도 될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벌써 50대에 접어들어 앞으로 늙어갈 일만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즐기며 살 수 있을지. 노후 대비라고는 달랑 국민연금 하나뿐인데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노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야, 근데 이게 꼭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맞아요. 이 입김이 너무 늦지 않았는데 하나 낳아봐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실 그 딩크 부부들의 삶은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옆에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뭐 이게 주관대로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50이 넘으셨다는데, 50에 접어드셨다는데 아이를 지금 낳기는 좀 그렇고. 이 쉽지 않아요. 네. 글쎄 노후 계획 잘 세우셔서 나중에 무자식이 상팔자 소리 듣게 플랜 짜셔야죠. 네. 그렇죠. 제가 방금 연기를 하면서 좀 걱정인 게 이분들이 노는 게 재밌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미있게 노는 바람에 모아둔 재산이 있을까? 왜냐면은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 외로는 따로 준비한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딩크족을 가장한 약간 욜로족 느낌이 아닐까? 걱정이 좀 돼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딩크족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요게 들지 않으니까 그만큼 자산을 잘 모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 그 여유를 다른 곳에 쓰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 생활을 즐긴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뭐 집에만 엄마가 육아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만큼 여유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더 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로는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노후에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자녀들한테 그 노후의 지원을 좀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딩크족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뭐 노후에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돌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기대할 수 있는 가족들이 딱 부부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장기간으로 좀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부모와는 다른 관점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부의 현재 경제 사정이 어떤지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부부 합산 월 소득이 750만 원인데 월 지출액이 628만 원입니다. 청약 통장 20만 원, 그리고 고정비가 168만 원 들어가고요. 세부 내역을 좀 보시면 통신비 15만 원, 관리비 25만 원, 대출이자 20만 원, 보험에 45만 원, 차량 할부금 40만 원, 국민연금 23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변동비가 420만 원인데요. 뭐 세부 내역은 교통비 2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용돈 50씩 해서 100만 원, 어휴. 취미생활 80만 원, 여행비 40만 원, 경조사 20만 원입니다. 와, 정말 여유 있게 쓰시긴 하네요. 보니까. 소득이 적지 않은데 지출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저축이라는 게 청약 통장에 20만 원 붙는 게 다인데 하여간 멋지게 사셨어요. 부럽네요. 예. 네. 이 마지막에 근데 취미생활비와 여행비가 따로 돼 있어요. 네. 취미생활 여행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20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 변동비 이것도 근데 사실 다음 달에 120만 원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욜로족 아닙니까? 딩크족을 가장한 욜로족.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예상대로 지출이 상당히 크신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용돈, 취미생활, 여행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이 돈은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은 자녀에게 뭐 생활비로 더 들어갔거나 아니면 교육비로 지출됐을 돈이죠. 자녀 양육비에 쓸 돈을 전부 다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있는 대로 다 지출을 하시는 건 좀 무서워 보입니다. 네. 남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필요한 저축은 좀 하면서 쓰고 살아야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좀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봤을 때 뭐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부의 자산은 그럼 얼마나 되는지 또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전세 보증금 5억 원. 그러니까 지금 자가주택이 아니라 전세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2억 원이고요. 청약 통장 잔액이 5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 잔액 1,500만 원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한 지 17년째고 소득도 괜찮았는데 지금 자가가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마음만 먹으면 사고도 남았을 텐데 청약하시려고 그러나?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연을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 모두 다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큰 위기감이라든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주택에서 전세로 지내다 보니까 뭐 거주 안정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생기는 여유로 이제 골프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취미생활 즐기면서 사시는 중이었던 거죠. 정말 이 프로그램 하면은 네. 세상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살고 있구나. 아니 뭐니 사연에서만 봐도요. 네.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해가지고 대출금 갚느라고 좀 허리가 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여유가 있는데도 굳이 내 집을 매매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해서 사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인생 참 재미져요. 네. 다양합니다. 각자 삶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저도 뭐니 이 코너 하면서 좀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연 속의 남편분이 슬금슬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나이는 들어가지. 모아둔 돈은 기댈 없지. 때는 없지. 또 지금 뭐 보니까 집도 없고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네. 이거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둘이 잘 가다가 네. 누가 하나 아프기로 또 하면 아니면 둘 다 아픈 거 어떡하냐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정말로 노후 준비가 전무한 상황인가요? 지금 노후 준비 현황으로만 보자면 국민연금이 다예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120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70만 원, 이 국민연금이 요 정도 둘이 합쳐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나눠왔는데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190만 원이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65세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자면 이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 두 분이 별로 이제 별다르게 뭐 아프신 데도 없었고 또 계속해서 소득도 있어 왔던 상황이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만약에 그런데 이분들의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다. 그래서 난 물려받을 것도 많고 이 부분은 충분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대비를 받을 수가 있어라고 하신다면은 문제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분이서 뭐 노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좀 준비를 해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청약에 매달 20만 원 넣고 있는 게 전부예요. 네. 이 외에는 저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축을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디에서 돈을 좀 아껴서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정비부터 좀 보겠습니다. 관리비가 25만 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대출이자 20만 원. 이 부분도 손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보험 45만 원, 차량 할부금 40만 원, 국민연금 23만 원, 통신비 15만 원인데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보험료와 통신비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을 그럼 왜 드느냐? 사실 뭐 남겨진 배우자보다는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녀가 어리게 되면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필요한데 혼자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되면 생활비 부담이 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사망보장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시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죠.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좀 정리될 때까지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망보장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좀 줄이게 된다면은 이제 보험료를 좀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손보험과 진단비 위주의 보장으로 조정하면 1인당 한 1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한 25만 원 가량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신비도 두 분 합쳐서 15만 원인데 이거 소득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알뜰폰으로 바꾸신다면은 이것도 한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와 통신비에서 최소 30만 원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할부도 지금 40만 원씩 내고 계신데 이것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뭐 이자가 얼마나 높냐 이걸 떠나서 할부는 사실 소비 습관을 망치는 굉장히 안 좋은 이 주범이거든요. 이게 할부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40만 원 돈 할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중고차 이거 팔고 새로운 차로 바꿀까? 어차피 할부금 그냥 40만 원 그대로거든.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소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예금 1,500만 원이 있으신데 이거 딱히 쓰실 일이 없다면 뭐 금리가 높은 이런 할부를 먼저 없애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할부금에서 네. 월 70만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고정비도 고정비인데 이분들 취미생활 비용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즐거우셨으니까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네,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변동비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비 항목을 좀 보시면 생활비가 180만 원, 뭐 여기에 뭐 식비나 의류 구입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 부부 각자 용돈 5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교통비 20, 또 취미생활 80만 원, 여행비 4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440만 원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 연기할 때 그 와이프가 그 신상 골프웨어. 아이고 모델분 이쁜 모델분 입는 거 보고 자기도 예쁠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꼭 보면은 그 장비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요즘 그 러닝이 또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 없죠. 네. 백화점 가서 러닝 용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장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골프도 사실 그 골프웨어가 정말 다양하고 정말 예쁘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쳐야 사진도 좀 잘 나오고 공도 왠지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장비빨, 장비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진정한 고수는 장비를 그런 연장을 탓하지 않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장만해야지 또 레슨도 받아야지 네. 필드에 야. 나가면 또 거기서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세 명이서 말한 거 다 저축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소장님. 그렇죠. 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소득 대비 저축률을 30% 정도까지는 올린다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축은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하셔야 되는 와. 상황인데 200만 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 줄여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지출하시는 거 전부 다 과해 보이지만 제가 함부로 이분들 인생에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뭘 줄여야 되는지는 두 분이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의 용돈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여행을 좀 줄여야 되고 아예 나는 취미생활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여행이나 뭐 아니면 개인 용돈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아까 고정비에서 70만 원 줄여드렸으니까 지금 130만 원을 이 변동비에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용돈, 여행, 취미에다가 쓰는 돈이 220만 원이니 그중에서 90만 원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30만 원을 어디서 줄일지 이 두 분 상의하에 꼭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남편분은 50대에 접어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거고 네. 아내분은 프리랜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평생 벌 수도 있겠지만 프리랜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일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편분은 좀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걸 뭐 연금으로 쓰든 일시금으로 쓰든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없으니까 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알아서 별도로 모으시는 게 좋은데 돈이 있는 만큼 이분들 쓰는 편이기 때문에 강제로 좀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네. 화면을 다 보시면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예요? 아, 노란 우산인데요. 저 뭐지? 네. 아니 노란 우산 뭐 솔직히 우리 말하면 알죠. 저는 잘 알죠. 저는 뭐 이미 뭐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다 알죠.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노란 우산 공제라는 상품입니다. 신인선 씨도 이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란 우산. 네. 그냥 근데 없어? 신인선 씨가 없어요? 예?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안내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이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상품인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 퇴직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게 됐다, 혹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다, 그러면 뭐 압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노란 우산 공제라는 상품은 스스로 퇴직금을 만들어주는 상품인데 이게 압류에서도 보호된다. 그리고 소득 공제, 세제 혜택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마디로 스스로 마련하는 퇴직금 상품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납입을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고 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 외에는 해지 시에 페널티가 커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네. 해지는 못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저축이라는 거죠. 이 노란 우산 공제라든가 아니면 깨면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연금 저축 같은 상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가입해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12달 12분의 1 해가지고 한 달치 월급 정도는 1년에 퇴직금 목적으로 저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아내가 현재 2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적어도 네. 이게 강제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죠? 이 노란 우산 공제 소득 공제 혜택이 굉장히 커요. 이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를 해주고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2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아내분의 경우 지금 연소득 3천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500만 원 납입하면 소득이 3천이 아니라 2,500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소득세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망이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임의대로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포함 16.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도 해지하지 않기 위해서도 큰 돈을 납부하시면 안 되고 한 달치 월급 정도만 꾸준하게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을 한다. 네. 그래도 이분들에 비하면은 뭐 한 달에 20만 원? 네.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니까 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금 계좌 이야기 해주셨는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도 중대 해지했을 때는 손해가 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거 잘 이용하면 그래서 뭐 13월에 보너스, 종합소득세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반드시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5년에서 20년까지 연금으로 잘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상황에서는 지금 소득공제 겸 노후 대비 자금으로 필요한 거니까 연금저축
저축보다는 이런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12분의 1 정도는 저축하셔라. 그래서 한 달에 20씩은 저축하셔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프리랜서는 사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요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냥 소득공제 최대 금액을 맞춰서 연간 500만 원 정도씩은 납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은 8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오. 절세 혜택을 이용해서 연간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2만 원 정도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해라. 이런 얘기고요. 네. 자, 이렇게 뭐 지출도 줄였고 아내 퇴직금을 셀프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네. 이분들이 아직까지 자가 주택 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아직도 갚고 있어요, 보니까. 네. 지금 전셋집이 5억 원인데 그중에서 2억 원이 전세자금 대출이고 월 20만 원씩 상환하고 있다. 네. 부채를 상환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속된 말로 깔고 앉아 있는 돈이죠. 이자도 불어나지 않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돈인데 전세금을 그럼 갚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자가 비싸면은 뭐 월세로 가는 게 맞을 거고 이자가 비싸지 않다면 굳이 갚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1.2%로 계산이 되는데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럼 굳이 이걸 갚아서 깔고 앉아 있느니 차라리 이 돈으로 적금을 붓는 게 나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은 갚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맞는데 또 특히나 두 분이 이제 노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알아봤다시피 뭐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은퇴 이후에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주택 매수는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딱히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걸 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네. 이런 장점을 살려서 원하시는 곳에 자가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기존 이 전세자금 대출 이 보증금 빼가지고 2억 원을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그 3억 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셋집에 현재 3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돈을 네. 빼서 대출을 조금 더 보태서 집을 매매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 분 소득 감안하면 지금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주택 매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저축액 늘려야 되니까 뭐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원리금 상환하시면 되거든요. 앞서 최소한 200만 원씩은 저축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40만 원은 뭐 노란우산 공제 통해 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16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되는 돈이 남죠. 16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은 16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세 보증금 3억 원에다가 이 대출 3억에서 3억 5천 합치면은 한 6억 5천 정도 요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은 딱 알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비용을 생각하면 6억 원 정도의 주택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 어려울 이 주택으로 연금을 이렇게 받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사실 다른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노후에 뭐 아프다거나 이러면은 도움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으로 충당을 한다 생각하시고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이 성장하고 돈 네. 벌고 내가 늙고 하면 그 자식이 내 보험이 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절대로 그런 거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대로 네. 네. 그리고 이 딩크족 두 분이 그동안 즐겁게 사셨으니까 네. 지금 50 요 기점으로 해서 돈을 좀 모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집이 없으시니까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집을 좀 장만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솔루션 결과 제가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지출을 확 줄여야 됩니다.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해서 25만 원 확보하고요. 차량 할부는 예금 자산으로 일시불 상환할 것. 자, 그러면 월 40만 원의 여유가 생기죠. 통신비 역시 알뜰폰으로 바꿔서 절약하면 고정비에서 70만 원의 여유가 생기고요. 부부 상의하에 용돈이나 뭐 취미생활, 문화생활 130만 원을 다 해서 아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 절약해서 노후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주택을 매매하는 걸 추천하셨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을 하시고 아낀 200만 원으로 프리랜서인 아내 앞으로
노란우산 공제에 40만 원 가입하시고요. 주택 마련을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으시면 6억 원 가량의 주택을 구입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상 솔루션이었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